16절 극한에 관한 정리를 공부하겠습니다. 이 절에서 우리는 간단한 두 가지 정리를 학습하려고 하는데요. 이 정리의 결과에 힘입어서 이제 앞으로 복수함수의 극한을 좀 더 쉽고 빠르게 구해보려고 합니다. 정리 1번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정리 1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복수함수의 극한값이 주어져 있을 때 우리는 실수분은 실수부로, 허수분은 허수부로 극한이 대응이 된다는 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즉 그림을 그려가면서 또한 식을 써보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복소평면, 여기가 Z평면이고요. 이쪽은 복소평면 W평면입니다. 이제 복수함수를 W = FZ라 놔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여기 어딘가에 Z0라는 점이 있었다라 보겠습니다. 이 Z0는 순서성으로 표시한다면 X0, Y0였더라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Z0의 델타 근방 안에 있는 복소수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이 복소수를 Z라 놓겠습니다. Z를 역시 X 플러스 IY 또는 그냥 순서상으로 XY를 써서 표시하려고 하는데요. 자, 이제 이 델타, 반지름이 델타인 이 원판 내부 안에 있는 복소수 Z가 이제 Z0에 한없이 가까워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Z가 Z0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이 W = FZ라는 이 사상에 의해서 여기가 W0라 놓겠습니다. 이 W0는 여기선 실수부를 U, 허수부를 V라고 표시하는데요. 첨자를 써놨으니까 U0, V0라 놓겠습니다. 이제 W0에 여기를 이번엔 여기를 입실원 근방이라 놔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Z에 대한 상은 이것이 이제 FZ고요. 자, FZ는 U 플러스 IV로서 실수부는 U, 허수부는 V라 놓겠습니다. Z가 Z0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Z가 W0에 가까워진다라 보겠습니다. 이것을 기호로 나타낸다면 FZ = W0 이와 같이 되는데요. 자, 이 식은 기호를 다시 한번 써보면 Z가 Z0로 가까워질 때 FZ는 보다시피 실수부는 U, 허수부는 V예요. 실수부는 U 그리고 XY 좌표에 의해서 상이 결정됐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실제로 이제 실수부가 XY에서 결정되는 이변수 함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UXY를 써서 표시를 할게요. VXY. 그래서 얘가 FZ예요. 자, 이 FZ의 극한값이 W0라는 얘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U0 그냥 간단하게 플러스 I V0로 표시하겠습니다. 자, 이 극한의 실수부하고 허수부고요. 이 FZ라는 함수의 실수부가 U, 허수부가 V예요. 자, 이제 복수함수 FZ의 극한이 이렇게 주어졌다는 얘기는 다음 같은 말과 동치가 됩니다라는 얘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실함수 U는 극한의 실수부하고 같아야 되고요. 여기 있는 허수부는 극한의 허수부랑 같아야 된다는 것이 이 정리의 뜻입니다. 리미트 UXY는 U0가 돼야 되고요. 동시에 VXY는 V0가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때 얘는 이변수 함수의 극한이거든요. 실함수의 이변수 함수의 극한이라서 Z라는 기호 대신에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렇게 순서상으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XY 평면상에 있는 점이 X0, Y0로 가까워질 때 U는 U0에 가까워져야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이렇다는 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즉 복수함수의 극한이 존재할 필요 충분 조건은 실함수는 이렇게 실수부로 여기 실수부는 실수부로 허수부는 허수부로 각각 대응이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왜 이렇게 돼야 되는지 우리가 증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두 개의 극한이 각각 이렇게 주어진다면 이때 W0는 보다시피 U0 더하기 IV0로 되어 있습니다. 얘는 U0 더하기 IV0예요. 그래서 이 복수함수의 실수부가 U0의 극한값을 갖게 되고 U0가 이 실수부의 극한값이고 V0가 이 허수부의 극한값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결국은 주어진 복수함수의 극한은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보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개를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미트 X0, Y0
u, 그냥 간단하게 u라 쓰겠습니다. u의 극한이 u0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말로부터 우리는 임의의 양수 입실론에 대하여 xy 마이너스 x0 y0의 크기예요. 이 말은 곧 뭐예요? 두 점 사이의 거리잖아요.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라는 개념은 다시 한번 써보면 이것은 루트 피타고라 정리로부터 x-x0의 전체 제곱 더하기 y-y0의 전체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이제 이 말로부터 우리가 앞 시간에 배웠던 입실론 델타는법을 이용해서 표현하려고 합니다. 이 말과 이 말은 같은 말이 됐고요. 자, 이것이 델타보다 작으면 이걸 델타 1이라고 놓겠습니다. 자, 이제 u 마이너스 u0의 크기가 여기를 2분의 입실론이라고 놓겠습니다. 이것을 만족하는 양수 델타 1이 존재합니다. 앞 시간에 배웠던 입실론 델타는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이것이라 가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가정하자 이렇게 씁시다. 물론 이거이고 이거라는 걸 가정하고 이제 문제를 풀려고 해요. 그럼 이 얘를 가정하면 이 말로부터 이렇게 되는 양수 델타 1이 존재합니다. 마찬가지로 이거임을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개의 가정으로부터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이 결론이 나온다는 것을 보일 생각이거든요. 리미트 xy가 x0, y0에 가까워질 때 그냥 간단하게 v라 쓰겠습니다. v가 v0라 가정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주어진 입실론에 대해서 같은 입실론으로 계산하거든요. 그래서 주어진 양수 입실론에 대하여 앞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x, y, 마이너스 x0, y0 사이의 거리라는 것은 이것은 피타고라 정리 쓰면 두 점 사이의 거리니까 이와 같이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쓸 수 있고요. 이것이 이번에는 이제 델타 2라 놓겠습니다. 이거이면 v 마이너스 v0의 크기가 2분의 입실론보다 작도록 하는 이것을 만족하는 양수 델타 2가 존재합니다. 이 두 개가 성립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얘가 성립하는 것을 보일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성립하고 얘가 성립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얘는 이 말로부터 이렇게 되는 델타 1이 존재하고 또 이 가정으로부터 이걸 만족하는 델타 2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 시간에도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여기 있는 델타 1과 여기 있는 델타 2의 둘 중에 작은 쪽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이제 미니멈을 선택할 생각이에요. 델타 1과 델타 2 중에서 둘 중에 작거나 같은 것을 우리가 편의상 델타로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정하게 되면 그러면 앞서 얘기했던 이 똑같은 입실론에 대해서 계산합니다. 양수 입실론에 대하여 자, 여기 잘 볼까요? 이 말의 의미는 자, 이제 얘는 델타 1보다 작고 역시 똑같은 얘잖아요. 얘도 역시 델타 2보다 작으니까 델타 1과 델타 2 둘 중에 작은 쪽을 델타로 놨었으니까 결과적으로 x, y, 마이너스 x0, y0의 크기도 역시 델타를 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자, 그래서 이거이면 이제 우리가 보이고자 하는 것은 fz-w0의 크기가 입실론보다 작은지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이거 마저 계산해 볼까요? fz는 u 플러스 iv라고 놨었고요. 그리고 w0는 u0 플러스 iv제로라고 놨었잖아요. 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잘 정리해 볼까요? 실수부끼리 계산하죠. u-u0 플러스 i의
v-v0 자 이와 같이 됐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가 됐죠? 자 그런데 이 부분을 잘 보면 알 수 있듯이 삼각부등식을 쓸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삼각부등식으로부터 u-u0 그리고 i의 크기는 1이니까 따로 안 써도 되죠? v-v0의 크기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는 앞에서 의도적으로 여기를 u-u0의 크기를 2분의 epsilon보다 작게 했었고요. 같은 방법으로 v-v0의 크기를 역시 2분의 epsilon보다 작게 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쪽을 깔끔하게 epsilon이 나오게끔 하기 위함이었거든요. u-u0는 2분의 epsilon보다 작고 마찬가지로 v-v0도 2분의 epsilon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하니까 epsilon이 돼서 자 이제 P면 Q이다를 만족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는 델타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런 델타의 존재성은 이미 보장이 됐거든요. 각각의 가정으로부터 즉 이 극한이 존재하고 이 극한이 존재한다는 가정으로부터 이런 양수 델타1과 델타2의 존재성을 보장했었으니까 존재하는 두 델타1, 델타2 중에서 작거나 같은 쪽을 선택한 것이 델타였기 때문에 이런 델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때 여기서 얘는 다시 쓰면 이게 복소수 Z예요. 요거 다시 쓰면 이게 복소수 Z0고요. 조금 전에 그림 위에다 설명했던 것처럼 이게 Z고 이게 Z0니까 결과적으로 Z-Z0의 크기가 0보다 크고 델타보다 작으면 FZ-W0의 크기가 입실론보다 작아지게끔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말은 곧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복수함수의 극한이 리미트 Z가 Z0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복수함수 FZ의 극한이 W0가 되는 게 맞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알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이게 성립하면 각각의 극한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즉, 우린 지금 증명한 것은 이 실수부가 극한값이 U0, 허수부의 극한값이 V0였을 때 이 두 개를 결합해서 만든 복수함수의 극한은 U0 더하기 IV0 꼴인 W0가 됐다는 것을 보였거든요. 즉 이걸 가정했을 때 위가 성립하는 것을 증명했고요. 이번에는 위가 성립한다를 가정했을 때 아래가 성립한다는 것을 보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얘가 성립한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Z가 Z0로 갈 때 FZ의 극한이 W0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극한에 관한 정의로부터 조금 전에도 설명했던 것처럼 임의양수 입신원에 대하여 우리는 Z-Z0의 크기가 0보다 크고 델타보다 작으면 Z-Z0의 크기가 0보다 크고 델타보다 작으면 FZ-W0의 크기가 입실론보다 작게 되도록 하는 양수 델타가 존재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FZ-W0의 크기가 입실론을 넘지 못하게 되는 양수 델타가 존재합니다. 여기까지 알 수 있겠죠. 자, 우리는 이 가정으로부터 각각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보일 생각입니다. 근데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 Z-Z0 이 기호표기는 사실 이 기호표기랑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쪽 부분은 이제 쉽게 해결이 되겠네요. 그럼 이제 이것만 보이면 되거든요. 얘네들만. 자, 그래서 하나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Z-Z0의 크기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 Z가 X 플러스 I, Y였고요. Z0는 X0 플러스 I, Y0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다시 한번 써보면은 X 마이너스 X0 다시 정리하는 것 뿐이에요. 플러스 I에 Y 마이너스 Y0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얘네들을 또 다시 보면 실수부 더하기 I 허수부, 즉 복소수의 크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루트 실수부의 제곱 더하기 허수부의 제곱으로 약속을 하잖아요. 결국은 이 말은 다 똑같은 말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값이 델타보다 작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좀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계산해서 이제 얘네들을 해결할 생각이거든요. 자, fz-w0의 크기는 fz는 u 플러스 iv 그리고 w0는 u0 더하기 iv0예요. 얘도 조금 전에 이거 계산한 거와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써보면은 u-u0 플러스 i의 v-v0의 크기잖아요. 즉 fz-w0의 크기는 결국은 다시 쓰면 이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잘 볼까요? 이거는 실수부 더하기 i 헛수부 복소수의 크기잖아요. 우리가 이미 잘 알다시피 우리 앞에서 배운 적이 있었죠. 복소수의 크기는 이 복소수 z가 x 플러스 iy로 돼 있을 때 얘가 리얼 파트, 얘가 이미지너리 파트였을 때 복소수의 크기는 바로 이 리얼 파트보다는 크나왔지요. 또한 마찬가지로 이 복소수의 크기는 주어진 복소수의 이미지너리 파트보다는 크잖아요. 왜냐하면 리얼 파트가 이게 x잖아요. 이거는 y가 될 것이고, 근데 얘는 x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니까 얘가 이거랑 같은 말이거든요. 루트 x의 제곱. 얘도 절대값이니까 루트 y 제곱과 같은데 당연히 z의 크기가 루트 x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이니까 복소수의 크기는 실수부보다도 크고 실수부의 크기보다 크고 허수부의 크기보다 커요. 여기 등호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혹시 이 첫 번째 식에서 y가 0일 수도 있으니까요. 두 번째 식에서는 x가 0일 수도 있으니까 등호를 넣은 것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잘 보면은 여기 u-u0 이게 실수부잖아요. 이게 실수부 더하기 i 헛수부니까 여기서 말하는 x 더하기 iy라고 본다면은 복소수의 크기는 실수부의 크기보다는 크나왔잖아요. 이해됐죠? 자, 그러니까 이 식을 잘 볼까요? 얘가 뭘 넘지 못한다는 냐면 입신을 넘지 못한다고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u-u0도 입신을 넘지 못합니다. 자, 얘가 이걸 넘지 못해요. 즉 z-z0의 크기가 0보다 크면, 즉 이렇게 된다면은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v-v0의 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이치로 u-u0 더하기 i의 v-v0의 크기 이렇게 입신을 넘지 못하지요. 자, 이것이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자, 이제 이렇게 되는 델타가 존재한다면은 얘도 입신을 넘지 못하고 얘도 입신을 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말은 곧 리미트 xy가 x0, y0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u-u0의 크기가 아주 작아진다는 얘기니까 u의 극한은 u0가 된다는 뜻이고요. 또한 같은 방법으로 리미트 요 밑에 있는 조건도 성립하니까 xy가 x0, y0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v의 극한은 v0가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 충분 조건이 모두 다 증명이 됐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 정리의 결과에 힘입어서 다양한 형태의 많은 문제들을 좀 더 쉽고 빠르게 구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정리 2번의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정리 2번은 방금 전에 증명했던 정리 1번을 활용하면 좀 더 수월하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자, 정리 2번을 볼까요? 함수 fz의 극한이 w0고 함수 대문자 fz의 극한을 편해서 그냥 대문자 w0라고 놓은 것 뿐이에요. 이때 같은 극한입니다. z도 z0에 가까워질 때 두 개를 더하고 곱하고 그리고 빼고 나누고 하는 사칙연산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이 정리에 대한 증명을 그냥 간단하게 하나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에는 곱셈에 대해서 했으니까 선생님은 덧셈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의 가정에서 리미트 z가 z0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함수 fz의 극한이 소문자 w0라 했죠. 그리고 리미트 z가 똑같은 z0로 가까워질 때 이번엔 대문자 fz의 극한이 대문자 w0라 놓겠습니다. 자, 이것이라 하면 두 개 덧셈만 계산하겠습니다.
곱셈이나 나눗셈도 비슷한 방법을 할 수 있습니다. 리미트 z가 z0로 가까워질 때 fz 플러스 대문자 fz의 극한을 구해보시오라는 얘기잖아요.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할 생각이냐면은 fz를 앞에서 했던 것처럼 기호 표기를 좀 표현을 해보도록 할까요? 요 fz가 지금 이 정리 2번을 지금 증명할 생각이거든요. fz를 요 위에다 써보겠습니다. 기호 표기를 이해하고 있다면 이것도 증명이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우리는 이 fz가 u 플러스 iv라 놓고요. 마찬가지로 대문자 fz는 대문자 u 플러스 i, 대문자 v라 놓겠습니다. 그리고 소문자 w0는 u0 플러스 iv0라 놓고요. 대문자 w0는 대문자 u0 더하기 i 대문자 v0라 놓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fz가 w0에 가까워진다는 얘기는 실수분은 u0에 허수분은 v0에 가까워진다는 얘기고, 이 극한의 의미로부터 조금 전에 정리 1번을 증명했었죠. 대문자 u는 대문자 u0로 대문자 v는 대문자 v0에 가까워진다는 뜻이잖아요. 자, 그래서 리미트 z가 z0에 가까워질 때 이 fz는 u 더하기 iv로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문자 fz는 대문자 u 더하기 i 대문자 v로 쓸 수 있고요. 이 식을 다시 잘 정리해 보겠습니다. 실수분은 실수부끼리 플러스 i, 허수분은 허수부끼리. 자, 이렇게 다시 정리할 수 있었고요. 앞서 설명했던 바에 의해서 우리는 실수분은 실수부끼리 가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허수분은 허수부끼리 가고, u는 u0의 극한값을 갖게 되고 v는 v0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u 더하기 대문자 u는 u0 더하기 대문자 u0로 플러스 i에 마찬가지로 여기는 v0 더하기 v0로 갑니다.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복소수를 다시 재배열할까요? u0 더하기 iv0 그리고 더하기 대문자 u0 더하기 i 대문자 v0예요. 이게 바로 u0 더하기 i v0가 w0잖아요. 그리고 대문자 u0 더하기 i 대문자 v0가 대문자 w0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합에 관한 극한은 여기다 쓸게요. 그게 바로 소문자 w0 더하기 대문자 w0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덧셈뿐만 아니라 사실 곱셈이나 나눗셈도 앞에 정리 1번의 결과 복소수의 극한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실수분은 실수부로 허수분은 허수부로 각각 극한값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이용하면 이런 정리들을 손쉽게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 앞으로 두 복소수의 극한값을 알고 있다면 덧셈, 뺄셈도 마찬가지예요. 곱셈, 나눗셈, 4층 연산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주어진 함수 fx에다 상수배란 것, 여기 이제 상수배는 책엔 따로 저자가 써놓지 않았습니다만 c를 복소상수라 가정한다면 리미트 z가 z0에 가까워질 때 fz의 극한이 w0라면은 c w0가 된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미트 z가 z0에 가까워질 때 c는 상수니까 극한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만약에 어떤 복소수 z의 거듭 제곱을 이제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z0의 n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성질들을 잘 적용하면은 다음 같은 pz는 요 위에다 쓸까요? 우리가 만약에 대문자 pz는 뭐냐면 z에 관한 n차 다항식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즉 오름차순으로 써볼게요. a0, a1, a0, a1, a2 얘네들은 다 복소수 범위 내에 있는 상수라고 가정하겠습니다. z 플러스 a2 z의 제곱 an zn승 이라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복소수의 이 n차 다항식이죠. 복소 다항식의 극한을 계산합니다. z가 z0에 가까워질 때 극한인데요. 앞서 설명한 것처럼 덧셈에 대한 극한은 각각의 극한의 합과 같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곱셈에 관한 극한은 각각의 극한의 곱, 나눗셈에 관한 극한은 각각의 극한의 나눗셈인데 단 분모는 0이 아닙니다.
바로 이 성질을 그대로 반복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했던 이런 성질들을 그대로 적용을 하고요. 이런 성질들을 이용하면은 다음같이 쓸 수 있습니다. A0 플러스 A1 Z0, A2 Z0의 제곱, 그리고 AN Z0의 N승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이 많은 곳 PZ0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다항식으로 주어지는 복수함수에 대한 극한도 이 성질들을 이용하면 손쉽게 증명이 가능하고 또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우리는 16절의 내용을 학습을 했었고요. 이어서 17절의 내용은 무한대수의 극한 문제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